수도권과 강원, 충남북 등 중부 지역에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내일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람까지 불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나가 있는 권혁주 기자 연결합니다. 권혁주 기자.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네,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해서 중부 지역 전역에 지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거죠? 네, 호우경보, 주의보 다 발령이 돼 있습니다. 오후 4시 40분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전북,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기 동부와 충청권,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에는 1시간당 47.5mm, 아산 송악에는 시간당 39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만 경기도 화성 전국항에 79mm, 광명 75.5, 군포 75, 서울 마포 54.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공장이 침수되고 담벼락이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영민 기자의 리포트 들어보시죠.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해안 인접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강수량이 60mm 또는 12시간 동안 강수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 경기도는 이미 평균 강수량이 40mm를 넘겼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한 공장이 침수됐고 강한 바람에 인천과 경기도 5곳에서 담벼락이나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경기 소방본부 관계자입니다. 인명 피해는 일단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침수 방지 시설 설치하시라고 이제 독려를 했고요. 위험이 우려시에는 이제 신속한 주민 대피 실시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비상 1단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비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늘면서 한강 홍수통제소 역시 전체 15개 수문 가운데 5개의 문을 열고 초당 2,4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 관계자입니다. 증가 방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류 쪽에 파당댐은 비가 많이 오면 들어오는 만큼 더 뽑기 때문에 한강대교 1.15m 정도라서 아직 약간 상승적이긴 한데 관심 단계까지도 다다르지를 않아서 생각보다 강우가 빨리 지나가네요. 기상청은 수도권은 낮 동안 잦아든 빗줄기가 퇴근 시간대인 오후 8시쯤부터 집중돼 시간당 16mm가 넘게 내릴 수 있어 비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CBS 뉴스 주영민입니다. 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곳에 따라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또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집중호우로 실종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 실종자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전남 한평에서 수문 점검 도중에 하천에 휩쓸려 실종됐던 60대 여성이 오늘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아직 중대본 집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25일 장마가 시작된 이래 첫 인명사고 피해 사례입니다. 이 여성은 수리시설관리원으로 지난 27일 전남 한평군에서 농수로 수문을 관리하다가 실종됐습니다. 당일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불어나자 수문 점검을 위해 남편과 함께 나갔다가 남편이 손전등을 가지러 간 사이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소방과 경찰 등 400여 명이 동원돼 수색 작업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37분쯤 사고 지점서 1km 정도 떨어진 한평군 한평읍 한 펌프장 교각에서 발견됐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자, 이런 인명사고 외에도요. 지금 농경지 침수 같은 재산 피해도 심각해 보이던데 이 네. 상황 좀 집계가 됐습니까? 네. 중대본이 잠시 뒤인 6시에 또 피해 집계를 내놓는데요. 이것은 지난 27일 이후 오늘 오전 11시 기준 피해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주택 한 채가 파손됐고요. 전남과 전북에서 8채가 침수됐습니다. 전북에선 상가 3곳도 물에 잠겼습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석축이 붕괴돼 2차 안전 점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농작물 4,017헥타르가 침수 또는 유실, 매몰 피해를 봤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5,700배가 넘고요. 여의도의 13.9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어. 벼와 콩, 시설하우스, 고추 피해가 많았습니다. 광주 금호동의 한 아파트 상가와 30세대는 정전으로 한때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공공시설로는 도로 사면 유실 3개소, 하천 제방 유실 1개소, 공사장 침수 1개소가 크고 작은 피해를 봤습니다. 또 12개 항로 여객선 14척의 발이 묶였고요. 4개 국립공원 125개 탐방로가 현재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역대급 장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 뚜렷한 특징이 좀 있을까요? 네, 그 기상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보통 장마는 장마 전선이 남쪽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점점 이렇게 오는 건데요. 네네. 최근에는 장마 전선이 일자를 따라서 쭉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장마 전선에서 형성됐던 저기압이 한반도 중부 지역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비가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2019년과 21년이 그랬고요. 대개 이처럼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는데 올해 장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대개 장마가 7월 하순이면 끝나는데요. 최근에는 그 8월 달에도 집중호우가 잦은 곳도 특징입니다. 강도도 높고 아주 좁은 지역에 이른바 물폭탄을 쏟아붓는 것처럼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기압과 동반해서 북상하는 정체 전선의 경우에는 비바람이 강하게 발달하고 대기 불안정성이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작년 8월 집중호우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 반지하가 침수되고 또 맨홀 사망 사고도 나고 피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할 텐데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는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국토부와 산림청, 경찰, 소방 등 정부 각 관련 부처가 비상근무를 하면서 피해 예방과 발생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장마 때는 아니었지만 8월 집중호우로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이 맨홀에 빠져 숨지고 반지하 빌라에서 대피하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났는 등 네네. 피해가 컸기 때문에 올해 유달리 집중호우 피해 예방에 노력은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과 시설물 점검, 반지하 침수 대책 등 다양하게 대비했는데 하지만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일 비상회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등 지하 공간 및 철도, 도로, 농경지 침수, 산사태 발생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한다면서 위험 지역 출입은 확실히 통제하고 노약자, 중증 장애인 등 재해 약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위험 징후가 있다면 바로 사전 대피하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각 가정과 개인이 이제 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중 집중호우 때 대비 요령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호우가 시작된 때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답니다.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겁니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고요.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는 공사장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말고요.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 점검을 하러 나갔다가 자칫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폭탄이 쏟아지더라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국민재난안전 포털 등을 참고하시고요.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서 특보 상황 등을 수시로 챙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